태미는 아내 수연의 잔소리가 귀엽게 들렸다. 여보, 우리도 로봇 청소기 하나 장만하자. 매일 청소하는 거 지겨워. 수연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로봇 청소기 광고를 후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뒤에 숨은 작은 피로가 태민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결혼 7년 차 수연의 작은 바람을 들어주는 건 그의 작은 기쁨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는 태민에게 늘 특별한 보상이었다. 알았어, 알아볼게. 태민은 미소로 대답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며 최신형 로봇 청소기 광고를 탐닉하고 있었다. 화면 속 로봇 청소기는 반짝이는 금속 몸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치 미래에서 온 작은 우주선 같았다. 태미는 속으로 웃었다. 저걸로 청소가 얼마나 편해진다고. 수연은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집 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그녀의 성격상 필수였다. 태미는 그녀가 아침마다 청소기를 돌리며 투덜거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 바닥 왜 이렇게 먼지가 빨리 쌓이는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태미는 그런 그녀가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다음 날 태미는 퇴근길에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다. 매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 가전제품들로 가득했다. 로봇 청소기 코너에 서 있던 판매원이 태민에게 다가왔다. 로봇 청소기 찾으시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최신 모델들 보여드릴게요. 판매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반짝였다. 태미는 여러 모델을 둘러봤다. 둥근 모양, 네모난 모양, 심지어 작은 디스플레이가 달린 모델까지. 판매원이 추천한 건 카메라가 장착된 최신형이었다. 이 모델은 앱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카메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 경로도 최적화돼서 효율이 좋죠. 판매원은 태블릿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기능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최신 기술이라는 말에 끌렸다. 집 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려면 이게 최고야, 판매원이 덧붙였다. 태미는 별 생각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며칠 뒤 로봇 청소기가 집에 도착했다. 수연은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어린애처럼 환호했다. 와, 이거 진짜 귀엽다. 그녀는 로봇 청소기를 꺼내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봤다. 검은색과 은색이 조화를 이룬 매끈한 디자인, 그리고 작게 깜빡이는 LED 불빛. 수연은 마치 새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이제 청소 스트레스 끝. 그녀가 웃으며 태민의 뺨에 입을 맞췄다. 태민은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설치 과정은 간단했다. 태민은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깔고 로봇 청소기를 WI-Fi에 연결했다. 앱을 열자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청소 시작, 홈으로 복귀, 스케줄 설정 같은 기본 버튼들.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라는 버튼이 있었다. 호기심에 터치해보니 로봇 청소기의 시점에서 집 안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거실의 소파, 커피 테이블, 심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까지. 이거 신기하네. 태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미는 앱을 통해 로봇 청소기를 움직여 보았다. 로봇은 부드럽게 바닥을 굴러 부엌으로 향했다. 화면에 수연의 모습이 잡혔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썰고 있었다. 태미는 피식 웃었다. 이거 은근 재밌네.
그는 로봇을 소파 밑으로 보내 먼지를 확인해 보았다. 화면에는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작은 먼지 뭉치와 잊힌 동전 하나가 보였다. 이거 진짜 쓸만하네. 태미는 만족스러웠다. 수연은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린 줄 몰랐다. 설명서를 대충 후는 그녀는 단순히 청소만 잘하면 되라며 관심을 끊었다. 태미는 굳이 카메라 기능을 말하지 않았다. 뭐 그냥 청소 경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장난기가 일었다. 수연이 모르는 비밀 하나쯤 재미있지 않은가. 그날 밤 태미는 수연과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수연은 로봇 청소기에 이름을 붙이자며 웃었다. 이름 뭐로 할까? 뭔가 귀여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아. 태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로비 어때? 로봇이니까. 수연은 깔깔 웃으며 동의했다. 좋아 로비. 우리 집 새 식구야. 로비는 그날부터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태미는 로비를 조작하며 집안을 탐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앱을 통해 로비를 움직이면 마치 집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연이 책상에 앉아 작업하는 모습,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간식을 먹는 모습, 심지어 그녀가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떠는 모습까지. 태미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생각보다 중독적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태미는 수연을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다. 로비의 카메라는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수연이 그의 곁에서 웃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는 한 모든 건 완벽했다. 로비는 그저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태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앱을 껐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다음날 다시 앱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민의 직장은 바빴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는 요즘 야근이 잦았다. 새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끝없이 쏟아졌고 팀원들과의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집에 들어가면 자정이 넘는 날이 많았다. 수연은 그런 그를 늘 이해해줬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태미는 문득 그녀가 혼자 집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다 심심한 틈을 타 태미는 로봇 청소기 앱을 열었다. 뭐 청소나 시킬 겸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화면을 터치했다. 로비 그들의 애칭으로 불리는 로봇 청소기가 거실을 부드럽게 굴러다녔다. 화면에는 익숙한 집 안 풍경이 펼쳐졌다. 베이지색 소파, 유리 커피 테이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 수연이 화면에 잡혔다. 그녀는 레깅스와 티셔츠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태미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동작은 유연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거 뭐야 이렇게 예쁜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평소 집에서 수연을 볼 때는 몰랐던 모습이었다. 사무실의 따분한 공기가 잠시 잊힐 만큼 화면 속 그녀는 낯설게 매력적이었다. 태미는 로비를 움직여 각도를 바꿨다. 수연이 몸을 숙여 다리를 뻗는 모습이 더 선명해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 아내가 이렇게 멋졌나? 그는 웃으며 앱을 껐다. 하지만 그날 오후 또다시 앱을 열었다. 이번엔 수연이 책상에 앉아 태블릿으로 작업 중이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집중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미간에 잡힌 주름마저 사랑스러웠다. 그날 이후 태미는 로비의 카메라를 자주 켰다.
회사에서 잠깐 짬이 날 때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 회의 중에도 몰래 앱을 열었다. 수연의 일상이 그의 작은 오락거리가 되었다. 그녀가 드라마를 보며 간식을 먹는 모습, 친구와 전화로 깔깔대는 모습, 심지어 낮잠을 자다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모습까지. 태미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킥킥 웃었다. 이거 완전 몰카 수준이네. 여보,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 전화로 말하면 수연은 늘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대답했다. 태미는 곧바로 앱을 켜 그녀가 정말 혼자인지 확인했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거나 가끔 거실에서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전부였다. 태미는 안심했다. 하지만 어딘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수연이 카메라를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죄책감을 불러왔다. 그래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로비의 눈은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수연의 일상을 몰래 들여다보는 건 마치 그녀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 같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좋아했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미소 지었다. 로비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다. 태민에게 로비는 수연과의 연결고리, 그녀의 삶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작은 창문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태민의 일상은 점점 로봇 청소기 앱에 얽매였다. 회사에서의 지루한 순간, 회의 중 잠깐의 틈,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로비의 카메라는 그의 눈이 되어 집 안을 훑었다. 수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책상에 앉아 태블릿에 스케치를 하는 모습, 심지어 요가를 하다 균형을 잃고 웃는 모습까지. 태미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수연이 모르는 그의 관찰, 그 비밀스러운 행위가 점차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태미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며 앱을 열었다. 로비는 거실을 돌며 청소 중이었다. 화면 속 집안은 평온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고 편한 티셔츠와 레깅스 차림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느긋한 모습을 보며 잠시 안도했다. 오늘 좀 한가로운가 보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민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자였다. 태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어머야, 저놈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왔어? 커피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 남자를 자주 만난 사람처럼. 태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 남자는 소파에 앉았고 수연은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렸다. 지난번에 얘기한 그 프로젝트 잘 풀렸어?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연은 싱크대에서 커피 잔을 꺼내며 대답했다. 응, 덕분에. 내가 추천해준 그 클라이언트 진짜 까다롭더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태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태미는 속으로 되뇌었다. 수연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종종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다.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태민의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외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앱이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두 사람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가 수연의 손을 잠깐 잡는 장면에서 태민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좀 더 편한 데로 가자, 그녀가 말했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수연은 남자를 데리고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했다. 로비의 카메라는 그들을 따라갔다. 태민은 로비를 조작해 복도로 이동시켰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연이 문을 열었고 남자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의 카메라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태민의 손은 스마트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태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앱을 끄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녹화 버튼이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침실 문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민은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의 소리는 잡히지 않았다. 로비는 복도에서 맴돌며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였다. 하지만 태민의 머릿속은 먼지보다 더 혼탁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수연과 남자가 나왔다. 수연은 머리를 살짝 정리하며 웃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음에 또 보자, 남자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수연은 혼자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민은 앱을 껐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연과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왜 저를? 그는 속으로 물었다. 수연이 그에게 늘 보여줬던 미소, 그 다정한 목소리가 갑자기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왔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겼다. 태민은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 미소, 그 눈빛.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태민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수연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피곤해 보여. 얼른 밥 먹고 쉬어. 그녀는 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로비가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충전 중이었다. 그 작은 기계가 그의 삶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침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삭제 버튼을 누를까 아니면 저장할까? 그는 결국 저장을 선택했다. 그 밤 태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머릿속은 그 남자의 얼굴, 수연의 웃음, 그리고 닫힌 침실 문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로비의 눈은 그의 믿음을 산산이 부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태민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연과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로봇 청소기 앱에 저장된 영상은 그의 마음을 끝없이 찔렀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던 두 사람, 남자가 수연의 손을 잡던 순간, 그리고 침실 문이 닫히던 그 짧은 장면. 태미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수연의 웃음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 미소는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태미는 수연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왜? 언제부터? 그 남자는 누구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용기는 무너졌다. 대신 그는 로비를 통해 그녀를 더 관찰했다. 로비는 충실한 스파이였다. 태민이 회사에 있는 동안 로비는 집 안을 돌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 남자는 일주일에 2번 늘 태민이 없는 시간에 나타났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그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침실로 들어갔다. 태민은 모든 장면을 녹화했다. 그의 스마트폰은 점점 무거운 증거들로 채워졌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태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수연의 태블릿을 몰래 확인해 볼까 고민했다. 그녀의 핸드폰, 이메일, 메시지. 하지만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다. 로비의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너무도 충분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다. 수연이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태미는 결심했다. 그는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다.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며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태민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누구인지 아는 게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에 얼굴이 나와요. 그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한 영상을 다시 떠올렸다. 그 얼굴은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태미는 수연을 피해 거실에 앉았다. 로비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여보, 오늘 좀 어때? 피곤해 보여. 그녀는 태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태민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그냥 좀 바빠서. 그는 짧게 대답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그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다. 대신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더 모았다. 로비의 카메라는 매일 새로운 영상을 찍었다. 남자가 다시 집에 왔을 때 태민은 그의 얼굴을 확대해 스크린샷을 찍었다. 누구든 찾아낼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였다. 수연과 7년을 함께한 시간,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태민은 소송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그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명확하니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변호사의 말은 태민에게 차가운 위로가 되었다. 그는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로비를 켜고 다시 한번 집 안을 훑었다. 화면 속 수연은 혼자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슬픔, 후회,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멍함? 그는 알 수 없었다. 태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로비의 눈은 진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곧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태민은 결심을 굳힌 후로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서류를 최종 검토했다. 로봇 청소기 로비가 찍은 영상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되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신원만 확인되면 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연과의 7년,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법정에서 숫자와 증거로 환산될 터였다. 수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척하는 모습에 점점 더 분노가 쌓였다. 매일 저녁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내가 마사지 해줄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태민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라고 짧게 대답했다. 수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태민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는 상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면 더 빠를 겁니다. 변호사가 제안했다. 태민은 동의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수연과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며칠 뒤 탐정은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다. 이름은 김현우, 35세, 수연이 최근 작업한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였다. 태민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클라이언트라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태민은 수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그녀 앞에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민아, 이게 무슨 왜? 그녀는 태민을 올려다봤다. 태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너도 알잖아. 김현우. 그 이름이 떨어지자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오해야. 현우는 그냥 클라이언트야.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로비가 다 찍었어. 거실, 복도, 침실까지. 수연의 눈이 커졌다. 로비? 그 청소기에 카메라가 있었어?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났다. 태민은 그녀의 반응을 무시하고 서류를 가리켰다. 서명해.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내려다봤지만 펜을 들지 않았다.
태민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태민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김현우에게도 소장을 보냈다. 변호사는 위자료로 각각 1억 원을 청구했다. 배우자의 불륜과 상간자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태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수영과 김현우가 자신의 배신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태민의 스마트폰에 이상한 알림이 떴다. 당신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알림은 모르는 발신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태민은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의 이메일로 링크 하나가 도착했다. 링크를 클릭하자 중국의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화면이 켜지자 태민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로비가 찍은 영상이었다. 수영과 김현우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영상에는 자막까지 달려 있었다. 한국 아내의 불륜 현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태민의 이름과 수연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었다. 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끄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제 영상이 유출됐어요. 중국 사이트에 다 퍼졌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해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 청소기 앱의 보안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트에 영상 삭제 요청을 넣겠습니다. 태민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의 증거가 그의 아픔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수영과 김현우의 얼굴은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태민을 붙잡았다. 태민아, 그 영상 나도 봤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태민은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놈과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어.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현우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냥 친구였어. 태민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은 해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로봇 청소기 제조사의 서버가 중국 해커 그룹의 타깃이 되었고 사용자 데이터와 영상이 대량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태민의 영상은 그중 하나였다. 변호사는 영상 삭제를 위해 중국 사이트와 협상했지만 이미 다른 사이트로 퍼진 후였다. 태민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그의 아픔은 이제 공공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수연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김현우는 불륜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태민은 점점 지쳐갔다. 영상 유출로 인해 그의 정신적 피해는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에게 추가 소송을 제안했다. 제조사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 때문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소비자 데이터 보호 소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어요. 태민은 집에 혼자 앉아 로비를 바라봤다. 이제 충전도 꺼진 채 방치된 기계였다. 그는 로비를 들어 올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로비는 그의 삶을 무너뜨린 도구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여준 눈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유출된 영상을 다시 봤다. 수연의 웃음, 김현우의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낸 해킹.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의 결혼은 끝났고 그의 사생활도 끝났다.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싸움뿐이었다. 법정은 태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상간자 소송에서 김현우는 패소했다. 판사는 로봇 청소기 로비가 찍은 영상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수연과 현우가 거실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불륜의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현우는 태민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다. 수연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받았지만 태민과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온 태민은 승소의 기쁨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김현우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한 이상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현우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렸다. 그는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유출된 영상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불륜남이라는 낙인은 그의 삶을 짓눌렀다. 현우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태민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업자득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연의 삶은 더 비참해졌다. 이혼 후 그녀는 아파트 지분을 팔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은 여전히 유지했지만 유출된 영상은 그녀의 일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돌았다. 중국 사이트에서 시작된 영상은 한국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졌고 수연의 얼굴은 낯선 이들에게도 익숙해졌다. 그녀가 카페에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면 몸을 움츠렸다. 저를 아는 걸까? 그녀는 늘 불안했다. 수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원룸의 작은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그녀는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작업 의뢰는 줄어들었고 그녀의 태블릿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 친구들은 처음엔 위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수연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로비의 카메라가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태민을 원망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그런 기계를 하지만 곧 자기 자신을 탓했다. 내가 현우를 집에 부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현우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그는 클라이언트였다.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다. 프로젝트 회의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친밀해졌다. 현우는 그녀의 작업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그녀는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말투에 끌렸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연인으로 본 적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침실로 들어간 건 단지 작업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수연은 이제 방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채로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배달 음식을 먹으며 컴퓨터로 작업을 간신히 이어갔다. 하지만 작업 중에도 불안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까봐, 또 다른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까봐.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보곤 했다. 검색 결과에 뜨는 게시물들은 그녀를 불륜녀로 낙인 찍었다. 수연은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태미는 수연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혼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로비는 결국 버렸다. 그 기계는 그의 삶을 망친 원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드러낸 도구이기도 했다. 그는 로봇 청소기 제조사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었다. 변호사는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미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다. 어느 날 태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수연의 이름을 발견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불륜 영상 여주인공 지금 이렇게 산다던데라는 제목 아래 누군가가 수연의 원룸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커튼이 굳게 닫힌 창문 그리고 문 앞에 쌓인 배달 음식 상자들. 태미는 사진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수연을 미워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게시물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태미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수연은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그녀는 로비를 작동시키며 웃고 있었다. 여보, 이거 진짜 편해. 그녀의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로비가 갑자기 멈추더니 카메라 렌즈가 태민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태민은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그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잘못이었나? 수연은 같은 시간 원룸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태민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방은 작았고 그녀의 세계는 더 작아졌다. 로비의 눈은 이제 꺼졌지만 그 눈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녔다.